한국의 초강력 화력에 대한 야망. 최초로 아스널십을 건조한다. 지상공격 미사일 80발 탑재 가능. 우리 군이 대량의 미사일을 탑재하고 발사할 수 있는 한국형 아스널십 합동화력함의 설계에 착수했습니다. 합동화력함은 함대지 탄도미사일 또는 순항미사일을 대량으로 탑재한 바다에서 움직이는 미사일 탄약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90년대 미국에서 추진됐던 아스날십의 개념을 빌려온 것입니다. 아스널십은 개념으로만 연구됐을 뿐 지금까지 실전 배치는 물론 건조된 함정도 없는데요. 우리 군은 작전 환경을 고려했을 때 합동화력함이 미국과는 다른 전략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우리 군의 킬체인에 대응해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탄도미사일과 북한판 에이테킴스로 불리는 화성-11 나형, 최대 사거리 400km로 추정되는 600mm 초대형 방사포 등을 도입하면서 미사일 사격을 할 수 있는 대규모 고정시설은 적국의 공격에 취약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고, 이에 적의 선제 타격으로 지상의 탄도미사일 기지가 공격을 받더라도 해상에 상시 떠있는 함정에서 반격 발사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합동화력함이 활용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상에서 합동화력함은 북한군이 위치를 파악하고 파괴하기 훨씬 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국방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수천 발에 달하는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확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미사일을 찍어낼 계획인데요. 문제는 육군이 보유한 제한된 발사기지와 이동식 발사대 수량만으로는 폭증하는 미사일을 빠른 시간 안에 전개 및 투사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군용 부지를 선정해서 지하기지화하거나 이동식 발사대를 늘리는 방안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고, 이에 따라 미사일들을 몇 척의 배에 몰아넣어서 안전해역에 배치하는 편이 관리와 운용 공역 관제가 쉬워진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인데요. 합동화력함을 확보함으로써 북한의 전략 목표에 대한 선제 방어 및 대량 응징 보복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군은 지난 13일 합동화력함 개념 설계 업체로 대우조선해양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경합의 수량 5,000톤급 규모로 2020년대 후반까지 3척을 건조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동화력함은 80발 이상의 함대지 유도탄 및 근접 방어 무기체계, 경어뢰 등의 무장을 갖출 계획이며, 특히 함대지 유도탄으로는 현무 4-2를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무 4-2는 현무사 탄도미사일의 함대지 버전으로 정조대왕급 구축함에도 탑재되는 미사일인데요. 사거리는 500km 이상으로 동서해 작전 시 북한 전역을 타격하고도 남는 범위이며, 탄두 중량 1톤 이상으로 국산 수직 발사기인 KVLS-2에서 탑재, 발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했던 세계 최초의 신개념 함정이 우리나라에서 출현을 예고하자 중국과 대만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언론 기사와 대만 네티즌 반응 번역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초강력 화력에 대한 야망. 최초로 아스널십을 건조한다. 지상공격 미사일 80발 탑재 가능. 한국은 지휘소와 후방지원기지 방공시설 및 군사기반시설과 같은 전략적 목표에 대한 지상공격 임무를 수행하는 미사일을 탑재한 대형 함정인 합동화력함 건조 계획을 발표했다. 네이버 뉴스는 한국 해군이 대우조선해양의 합동화력함 개념을 채택했으며, 2020년대 후반에 함정 3척을 확보하여 각각 80개의 지상공격 미사일을 탑재하고 미사일 공격이 임박했을 때 북한 군사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보도했다. 한국 해군은 함정의 크기 및 하명과 미사일 용량, 작전 운용 성능 등 개념 설계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후속 설계 단계에서 사업 타당성이 입증되면 건조에 착수하게 된다. 또한 한국방위사업청은 2024년부터 2036년까지 약 4.67억 달러를 투자하여 합동화력함을 위한 새로운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것이라 밝혔다. 합동화력함과 육군의 현무지대지 미사일, 공군의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이 북한의 위협에 맞서는 킬체인을 형성할 것이다. 한국의 합동화력함은 함대지 미사일 발사를 위해 한 척당 80셀의 수직 발사기를 장착할 예정이다. 한국의 정조대왕급 구축함과 세종대왕급 구축함도 그 이상의 수직 발사기를 탑재하고 있지만, 이 함정들에 탑재된 미사일들은 함대공 미사일이 대부분이고 함대함, 함대잠, 일부 함대지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합동화력함은 다른 어떤 전투함보다 훨씬 강력한 지상 타격 화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미 한국은 자체 개발한 순항미사일을 군함에서 발사해 장거리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는 극소수 국가 중 하나이다. 또 한국은 자체 개발한 현무 계열의 순항미사일을
이지스 구축함에 통합하기도 했다. 한국군은 수십 년간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중시해왔으며 지상 발사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한국군의 합동화력함은 북한을 타격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합동화력함은 잠수함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의 공격에 취약하며 방어가 어렵고 발각되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 적의 전투기나 미사일, 잠수함에 대한 방어 능력이 없으면 구축함이나 호위함에 의존해야 하며 독자적인 작전 수행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한국 해군이 합동화력함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은 합동화력함 외에도 항공모함과 전략 핵잠수함과 같은 개념도 함께 발전시켜왔으며 핵무기 획득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이미 제기된 바 있다. 2022년 5월 아시아타임즈는 한국의 항공모함 프로젝트를 보도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거대 방산업체인 현대중공업, LIG 넥스원, 하나시스템이 참여하여 영국 방산업체 밥콕의 감독하에 건조할 예정이다. 밥콕사는 영국 해군이 운용 중인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의 주요 계약업체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대중공업이 공개한 디자인 컨셉트는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과 유사하며 특히 더블 아일랜드 설계라는 점이 매우 흡사하다. 한편 지난 3월 아시아타임즈는 한국이 항공모함의 재원을 3만 톤급 설계에서 5만 톤급 설계로 확대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자국에서 자체 개발한 KF-21 함재기 버전을 운용할 수 있는 더 큰 개념을 위해 미국산 F-35B 전투기 16대를 탑재하는 기존의 작은 개념을 포기했다. 한국은 항공모함 외에도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의 건조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아시아타임즈는 한국이 미국과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기술 공유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통해 한국은 탄도미사일 원자력 잠수함에 대한 오랜 야망을 실현시킬 기반을 마련했다. 난 대우가 버스만 만든다고 생각했어. 보아하니 대만, 한국, 일본의 방위산업은 명확한 분업이 있는 것 같아. 중공업은 한국과 일본에 맡기고 대만은 항공기와 무인기를 개발한다. 아마 이것 또한 미국이 조정한 것 같은데. 아니야, 그냥 대만의 자체 중공업이 발전하지 못한 거야. 한국은 대규모로 무기를 수출하고 있고 이스라엘하고도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야. 한국은 거세헌법도 없고 북한의 위협까지 있으니까 기술이 충분한 상황에서 군사력을 발전시키는 건 아주 합리적이야. 기술 이전에도 장애물이 없으며 자금마저 충분하다. 오직 북한만을 공격하고자 한다면 육지에 배치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나? 대만은 원자재가 없어서 중공업이 발전하기 어렵지. 마치 한국은 자원이 풍부한 것처럼 이야기하네? 국제적 지위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자원 역량도 달라져. 대만은 선천적으로 중공업 개발에 불리하고 원자재를 확보하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어. 그래서 대만은 세계적으로도 특별한 길을 걷고 있고 전자가공을 거쳐 반도체 산업으로 발전해왔지. 대만이 미국 군수품을 대리 생산할 수 있으면 좋겠다. 대만은 일본, 한국처럼 대형 원양 함정을 개발할 필요가 없어. 요트 기술 기반의 중소형 근해 방어 함정 개발이면 충분하다. 한국은 서방 측으로부터 대량으로 기술을 이전할 수 있어서 대만보다 이점이 너무 많아. 유럽은 기술이 한 무더기 있어도 팔려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대만이 기술을 얻을 수 있겠어. 이래서 남북 통일이 정말 두렵다. 김씨 가문의 대대로 내려오는 핵탄두를 손에 넣으면 한국은 순식간에 핵 3위일체를 갖추게 된다. 대만은 미사일과 드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는 게 낫다. 대만의 조선업도 군수산업으로 지탱되어 왔는데 기술자들을 육성하는 데는 돈이 정말 많이 들어. 잠수함 8척 계약만으로 대만 조선업체들은 10년을 먹고 살 수 있어. 하물며 수상함도 많이 있고. 한국에서 아스널10이 최초로 실현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탄도미사일을 80발이나 싣는 건 너무 지나치게 많은 거 아닌가. 한국은 육해공 무기가 모두 종합적으로 발전되어 있고 일본은 공격용 무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항공기 등의 분야에서 몇 가지 미흡한 점이 있으며 대만은 오로지 미사일만 가지고 있다.